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했었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그 시행 3개월을 앞둔 2014년 9월에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고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관련법 개정이나 하위 법령 개정을 거부한 헌정사상 드문 입법 부작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년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자동차 업계 입장만 언론을 통해서 강하게 대두되면서 정부 스스로가 약속을 뒤집고 입법 부작위 상태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2012년도 저탄소차 협력금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 시장은 매우 상이하므로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현상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유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서는 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제도 보완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 조치 등 환경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하는 정책 추진을 검토할 것을 또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의 경우는 지금 자료 18페이지부터 설명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약한 거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하게 된, 그러니까 개선을 요구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사실 여기 보이시면 2012년 5월 관계부처 합동 자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부가 수정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던 게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2007년으로 시작해가지고 2012년, 13년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도 자동차 산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좀 있었는데 법이 제정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당시에 자동차 제사들도 다 하겠다고 동의한 사안이고 관계 부처도 다 예를 들면 산업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관련 부처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에는 2015년 그러니까 당시에 법을 만들 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산업계의 반발이 있다 보니 산업계에서도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법인데 이걸 2015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을 미뤄줬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그래서 201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2014년 9월에 갑자기 경제장관에 의해서 제도를 2020년으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 자체를 정부 스스로가 파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이제 2015년 1월 1일로 개정을 해놨는데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미루다 보니까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입법 부작위가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낸 2014년 10월에 낸 그 부칙 개정안, 2020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칙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요. 그 이후에 시행령 신규칙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가 입법 부작위를 초래한 사항이냐,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탄소차 협력금을 정상화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계가 시행 시기를 좀 늦춰주면은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전제를 뭘로 했냐면 이걸 하지 않는 대신에 직접 배출량 규제라고 해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신규로 판매하는 승용차의 평균 배출량 규제를 하겠다 고시를 했습니다. 그게 2015년도에 140g, 킬로미터당 140g. 그 다음에 이제 도래할 2020년에 킬로미터당 97g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 구조를 보면 97g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가 떨어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제작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자동차 소비 구조는 더 심화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유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유차 중에서 대형 SUV라든지 연비가 나쁜 차들이 더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평균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권고를 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수소차 보급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들을 과연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도 환경세제 도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친환경차 협력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하겠다. 저탄소 협력금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고려한 친환경차 협력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권고한 내용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구간 설정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경유차가 더 늘어나는 걸 억제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관심이 있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동차 온실가스가 오히려 핵심이었고 미세먼지는 오히려 정책의 관심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온실가스 문제는 완전히 또 등한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온실가스와 수송 부분에서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같이 고려한 종합적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환경 정책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동차 대기오염 대책 시행을 일단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